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5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요. 유튜브가 흔히 한 번씩 저지르는 실수죠. 녹음을 했는데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금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마감한 미국 나스닥 0.88% 상승이 나왔죠. 자, 나스닥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에 따라 우리나라장 코스피가 1.63% 상승을 나타냈고요. 코스닥도 1.48%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아주 좋은 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상승폭이 제법 컸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회복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목에서는 그다지 특출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1%, 2% 내외의 상승 그리고 하락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조금 특이했던 종목들이 공매도 재개 전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이런 셀트리온, 두산퓨얼셀, 신풍제약 이런 애들이 제법 큰 반등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이런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했다가요. 그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 왔을 때는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일정 분량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땅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밟고 올랐을 때 재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마주들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국산 백신 개발주들이죠. 이런 애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주었습니다. 얘네들이 크게 오른 까닭은 문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산 백신 개발에 총력 지원하겠다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큰 오늘 시세를 주었습니다. 얘네들 중에 대장이 유바이오로직스죠. 다른 애들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신고가를 형성해 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갱신해 주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로 말미암아 장중한때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죠. 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장중에 계속 거래를 했습니다. 전고점을 뚫을 때마다 계속 거래를 했고요. 상한가 갈 걸 예상해서 상한가 아랫단에서 이렇게 또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오후 3시 부근에 상한가를 이렇게 무너뜨리죠. 상한가를 무너뜨리길래 얘네들을 전량 다시 매도해 버렸습니다. 얘를 매도하고 종가에는 일부 물량 매수를 해갑니다. 내일 만약에 얘가 44,000원 이런 부분까지 온다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일단은 상한가를 붙였다가 물량을 쌓았죠. 그리고 자 오후에 급격하게 10%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내일 10시 이전에 44,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온다면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내일 44,000원 44,000원 부근까지 온다면 추가 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강주들입니다. 오늘 철강주들 포스코, 현대제철 또다시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소형 철강주들이죠. 사면철강이나 DSR 이런 애들은 오늘 시세를 많이 주었고요. 나머지 애들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에 동양철강과 하이스틸을 가지고 어떤 애를 오버나이스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동양철강을 오버나이스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이스틸이 오버나이트 하는 게 굉장히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스틸이 시간의 가격이 5%나 상승을 했죠. 하이스틸이 얘가 굉장히 포커 공백도 있고 굉장히 가벼운 애죠. 시간의 종가가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철강주들
대장주를 보시고 뭐 중소형 철강주들 오버나잇 하는 전략,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조선주인데요. 조선주 역시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조선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이런 애들이 여전히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직접 공략도 가능하고요. 이런 애들을 보시고 중소형 조선 기자재주들이죠. 그런 애들을 뭐 오버나잇 하는 전략, 그런 전략도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시노팜 관련주들인데요.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서 시노팜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노팜 관련주들 5월 6일 날 한번 주말에 WHO의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미리 노출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종가 오버나잇을 한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를 거래할 때는 시초가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고 거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네들 대상을 적중했습니다. 16%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죠. 16%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음봉을 맞는 모습 보였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을 시초가에 매수를 했다라면 큰 폭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은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입니다.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시노팜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저점에 오면 매수를 하는 전략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얘네들이 반응을 해주었죠. 뭐 시초가는 뭐 보합해서 시작은 했지만요, 장중에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버스 손들어봤자 소용이 없겠죠.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뭐 저점을 찍을 수도 있죠. 아직까지 뭐 발표가 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매수 노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지난주 제 방송을 보시고 시노팜 관련주에서 위험을 회피하셨거나 아니면 스푸트니크 관련주 저는 매수를 하지 못했지만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두 번째 녹화이기 때문에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